새벽 3시 30분 응급실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구급차에서 내려온 환자는 숨을 헐떡이며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220에 120, 맥박은 분당 130회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급히 혈액 검사를 지시했을 때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2.3, 요소 질소가 150, 정상인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투석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의 신장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바로 58, 새 박현수 씨였습니다. 1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젊은데 뭐 하며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현수 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다리도 붓는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혹시 그때 병원에 왔다면. 안타깝게도 이미 신장 기능의 95% 이상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같은 날 오후에 외래로 찾아온 42살 이윤아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아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니까 불안해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윤아 씨의 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1, 사구체여 과율이 45로 정상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아 씨는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환자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몸의 정화기,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콩파티라고 부르는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간처럼 드라마틱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질병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강낭콩 모양을 한 주먹 크기의 장기로 등 쪽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17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욕조 한 개의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 건강을 유지하고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춰 우리 몸의 산염기 평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간이나 피부 같은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신장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손상된 신장 조직은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어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신장의 예비 능력입니다. 한쪽 신장을 완전히 잃어도
나머지 한쪽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예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이식에서 건강한 기증자가 한쪽 신장을 내어주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예비 능력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그리고 3명이 억지로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전체 신장 질환의 43%가 당뇨병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마치 설탕물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관을 막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신장의 역과막이 두꺼워지면서 역과 기능이 증가합니다. 이는 몸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역과막은 점점 손상되고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손상됩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신장 손상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만성 사구체신염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여과장치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뇨나 혈뇨가 주요 증상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는 다낭성 신장 질환 같은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수많은 낭종이 생기는 유전 질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신장 조직을 압박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질환은 보통 40대에서 50대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물에 의한 신장 손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일부 항생제, 조영제 등이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중에도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구체여 과율을 계산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혈뇨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구체여 과율은 신장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정상인은 분당 90ml 이상이어야 하고 60ml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 질환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45ml 이하가 되면 중등도 신장 질환, 30ml 이하는 중증, 15ml 이하는 말기, 신장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1년에 2번 이상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l/수 은주, 이왕이 혈압 80ml/수 은주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130에 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 혈당을
130mg/dL 이하, 식후 혈당을 180mg/dL 이하로 유지하고 당화혈 색소를 7%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신장 보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령자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목표치를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여 간접적으로 신장에 해를 끼칩니다. 체질량 지수를 23 이하로 유지하고 특히 복부 비만을 피해야 합니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0cm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으로 여러 가지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 신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디포넥틴이라는 보호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 신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식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즉 소금으로는 6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짠 음식이 신장에 해로운 이유는 혈압을 올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의 역과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단백뇨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의 향신료를 활용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을 이용하면 짠맛을 느끼지 못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찌개류, 국물류는 되도록 피하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류는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0.8g,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0.6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48g에서 36g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육량 감소나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전 단백질인 달걀, 생선, 살코기를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콩류나 견과류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의 경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인과 칼륨 관리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유제품, 견과류 등을 제한해야 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상인이나 초기 신장 질환자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5번에 해당합니다. 좋은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심박수로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큰 근육군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 신장 손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어 정상인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연은 신장 보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술도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한긴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탈수를 일으키고 이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 20g, 여성 10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맥주로는 남성 500ml, 여성 250ml, 소주로는 남성 2잔, 여성 1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너무 적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으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환경에 있을 때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고 소변 색깔을 보고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약물 복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염진통제는 신장 혈류량을 감소시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항생제도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나 방코마이신 같은 약물을 사용할 때는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혈관 조영술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사전에 예방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한약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한약제에는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톨로킨산이 들어있는 약제는 신장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습관을 나쁘게 하고 운동 의욕을 떨어뜨려 간접적으로도 신장에 해를 끼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도 신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야간 저산소증을 일으켜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립니다. 심한 경우 양압기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결석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은 과다하고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견과류, 콩류, 아이피채소,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으며 혈압 조절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바에게서 4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신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에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시거나 아마씨, 호두, 들기름 등의 식물성 오메가3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D도 신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비타민 D가 최종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져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적절한 일광 노출과 함께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레이트와 비타민 B12도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손상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신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엽산이 풍부한 녹색 이잎 채소와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동물성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단백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맥주 거품처럼 조밀하다면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색깔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하거나 홍차색을 띠거나 선홍색을 보인다면 혈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도 신장이나 요록의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종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오래 남는 부종은 병적인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신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과 구토, 입맛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장질환이 이미 시작된 분들을 위한 더 상세한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대사 산물인 요소나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단백질을 줄이는 것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 단백질인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제한이 심한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칼륨과 인의 관리는 신장 질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셔도 되지만 진행된 단계에서는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버리고 조리하거나 데쳐서 물을 버리고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의 경우 유제품, 견과류, 콩류,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흡수율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가공육, 냉동식품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장에서 분비되는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시 철분 보충제나 조혈 촉진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 과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뼈 건강 관리도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져 뼈가 약해집니다. 이를 2차성 부갑상성인 능항진증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조절, 금연, 적절한 운동 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필수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진행된 단계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 진행 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므로 환자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환자를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것이 치료 성공의 핵심입니다. 신장 질환이 말기에 이르면 신대체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 그 방법들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 환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혈액투석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국의 투석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투석 중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 등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 수 있어 자유도가 높고 시기 제한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정도 복막투석액을 교환해야 하는데 한 번에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복막염의 위험이 있어 무균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식은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지만 기증자를 찾기 어렵고 수술 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식을 받으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신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신장 연구,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장 재생 연구, 유전자 치료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투석기나 체내 이식형 인공신장 같은 기술도 개발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관점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의 위험도를 미리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시스템도 개발되어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텔레메디신의 발달로 원격 모니터링도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혈압, 체중, 혈당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 관리는 평생에 걸친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의 노력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차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 등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직업적 노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페인트, 용재, 중금속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약이나 제초제에 노출되는 농업 종사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윤아 씨는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짠 음식을 끊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입맛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체력이 향상되면서 지금은 1시간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전반적인 컨디션의 개선이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밤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고 현재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나 씨는 신장 질환 진단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준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고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식단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2, 새 김철수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철수 씨는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 저하 소견을 받았고 즉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섰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주 5회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수영을 시작한 후 체중이 10kg 감소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습니다. 5년간의 꾸준한 관리 결과 신장 기능 저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신장 질환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장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지 않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운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금연을 시작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몸의 충실한 일꾼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